댓글 언제 달릴까? 댓글이 달렸을까? 이 포트폴리오 내가 만들어도 이것보단 잘할 듯. 보안 개 허접한데? 보안 별일이야 있겠어? 조율이 좋네. 왜 이래? 이게 뭐지? 선배! 와, 조율이 좋네. 선배! 왜? 뭔데? 선배 이거 봐봐요. 무슨 일인데? 저 컴퓨터 뭐임? 어떡하죠? 너 설마 지금 중학생한테 털린 거임? 설마?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넌 쓰레기. 현실 세계에 존재해선 안 될 쓰레기. 뭐야 이건 또? 와, 와, 진짜. 야, 일주일이 더운데. 자, 그럼 선배가 DPS에 대해 알려줄게. DPS는 시큐어 코딩 학습 플랫폼이야. DPS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DPS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시나리오 중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각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스테이지들을 확인 가능하고, 이 스테이지들을 클릭하면 스테이지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우리는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웹사이트를 개발해서 상단에 URL 제출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DPS가 제출된 웹사이트에 대해서 보안 및 기능 검사를 진행하게 될 거고, 우리는 그 검사 결과표를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던 요구사항은 어떤 게 있었는지, 혹은 우리가 제출한 코드에 대해서 어떠한 착점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받음으로써 해당 착점을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돼.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게 되면서 시큐어 코딩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네, 3조 해킹하는 개발자팀의 발표를 맡게 된 팀장 송인보입니다. 팀원으로는 저와 함께 사이트 개발을 진행한 백다인 학생이 있고, 플랫폼의 보안 검증 파트를 담당한 백승진 학생, 이현 학생, 강지영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DPS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작품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무엇이 있으며 주요 기술 접근 방법과 연구 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DPS는 웹 시큐어 프로그래밍 학습 플랫폼으로 사용자에게 웹사이트를 개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기능 및 보안 검증을 시행해서 사용자 스스로 프로그래밍 스타일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보안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학습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하기 위해서는 시큐어 프로그래밍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날 해킹 사례는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이를 알고 보안 인력을 채용하거나 버그 바운티 제도를 운영하는 등 취약점 발굴을 통해 해킹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는 제품 출시 이후에 보안 패치를 하는 것으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취약점을 차단하는 것에 비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은 개발자들이 제품을 처음부터 잘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지만, 정작 개발자들은 시큐어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그 바람을 못 이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짚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시큐어 프로그래밍의 경험 부족. 둘째, 본인의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갖고 있는 보안 문제점의 인지 부족.
이 두 가지로 인해 개발자들은 시큐어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플랫폼 DPS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해외에는 시큐어 코드 워리어라는 보안 학습 플랫폼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시된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보기 중에서 적절한 보안 패치가 이뤄진 것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이 이뤄지는데,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프로젝트가 제시된다는 점이나 답이 객관식으로 제시된다는 점 등 학습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DPS의 메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기능 및 보안 검증을 통해 보안 피드백을 받아 이를 개선한다. DPS는 이와 같은 사이클을 통해 사용자에게 시큐어 프로그래밍을 학습시킵니다. 이제 각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나리오 구성입니다. DPS에는 여러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각 시나리오는 하나의 웹사이트 개발을 주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웹사이트마다 발생 가능한 취약점이 다르기 때문인데, 가령 쇼핑몰 사이트의 경우 우측의 사진과 같이 결제 금액이 조작되는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에 맞는 취약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둘째, 웹사이트 개발입니다. 시나리오는 기능에 따라 여러 스테이지로 구성됩니다. 우측의 사진은 커뮤니티 게시판 개발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한 스테이지 구성입니다. 스테이지에는 사용자가 해당 페이지를 개발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명세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함수나 알고리즘 등 본인의 프로그램 스타일대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후 개발된 웹사이트의 URL을 제출하게 되면 기능 및 보안 검증이 시행됩니다. 이 검증 절차는 블랙박스 테스팅 방식으로 시행되며, 기능 검증은 사용자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보안 검증은 취약점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안 검증에서 다루는 취약점과 바로 뒤에서 다루는 보안 피드백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가기관에서 공개한 가이드를 토대로 정보를 종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피드백입니다. 사용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검증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통과하기 위해 본인의 코드를 수정해 나갑니다. 본인이 희망한다면 해당 취약점에 대한 솔루션을 보고 패치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순환하면서 사용자는 시큐어 프로그래밍을 학습해 나갑니다. DPS는 WAS 서버랑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자료가 본 플랫폼에서 다루는 검증 절차에 대한 소프트웨어 흐름도입니다. 검증 기능이 호출되면 스프링 부트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POC를 넘겨받습니다. POC는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스크립트 코드이고, 스프링 부트 내에 채점 클래스가 POC를 파일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캐스퍼JS를 호출해서 이 파일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받아 반환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조입니다. 테이블은 주로 POC에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구역이 POC 관련된 테이블들인데, 이처럼 여러 가지 테이블로 구성된 이유는 검증 POC가 취약점 종류별로 있을 뿐더러 공격 난이도, 우회 방식 등 여러 가지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스프링 부트의 계층 구조입니다.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에 대해 이와 같이 계층별로 나뉘어져 있고, 각 클래스들은 크게 시나리오, 스테이지, POC, 로그에 따라 묶여 있습니다. 이제 시연 영상을 보며 사이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용자가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시나리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커뮤니티 게시판 만들기, 쇼핑몰 만들기, 메일함 만들기 등 간단한 사이트 구성을 위주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고, 아래 하단에는 워드프레스 그리고 글루보드 영카트와 같이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사이트를 개발하는 그러한 상황도 시나리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간단한 커뮤니티 게시판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시나리오에
들어가게 되고 그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여러 스테이지에 대해서 우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를 접속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스테이지에 대해서 주의사항과 요구사항을 볼 수가 있고, 요구사항에는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파라미터 값으로 메소드를 전송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수행된 결과는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어야 되는지, 그런 요구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요구사항에 맞춰서 사이트를 개발하고 그 URL을 전송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패가 되면 fail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능 검사를 보시게 되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라는 스테이지에 걸맞게 앞서 요구사항에서 요구했던 유효성 검사나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이러한 데이터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고, 보안 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취약점들을 존재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에 대해서 내가 솔루션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하면은 이와 같이 솔루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발생 원인, 그리고 패치 방법, 출처,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고서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내가 이 시나리오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인증했던 그런 로그들을 하단의 테이블처럼 볼 수가 있고, 상단에는 파이 그래프를 통해 내가 어떠한 취약점들을 주로 틀렸는지 그런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SQL 인젝션이라는 취약점을 어떠한 기능에서 주로 틀렸는지 그러한 통계 자료를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용자는 DPS를 사용해 가며 본인의 프로그래밍 스타일에 맞춰 시큐어 프로그래밍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취약점을 고려하며 개발하는 습관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큐어 프로그래밍이 체화된 사용자가 증가한다면 궁극적으로 현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감을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군가는 저희의 주제를 보고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주제와 의도에 공감하고 프로젝트의 제작 의도에 따라 학습하여 이 방향성에 걸맞는 인재가 된다면 저희는 충분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시작이니까요. 그러니 한 번쯤은 보안이나 시큐어 프로그래밍에 대해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3조 해킹하는 개발자 팀의 DPS 발표를 마치겠습니다.